네, 예상대로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 뜨거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또 라임 옵티머스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등등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 국감을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글쎄 뭐 편가르기처럼 누가 이겼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좀 이상하고 네네. 나름대로 국민들의 의혹을 좀 충분히 풀어줬는가 이걸로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의혹은 좀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봉현 전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쓴 옥중 입장문과 예. 오늘 이제 이 검찰총장의 발언 중에도 일부 또 배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윤 총장도 오늘 하소연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범죄 피의자 이야기를 믿고 법무부가 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서 총장인 자신을 이렇게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게 옳은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토로했고 예.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향후에도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 오늘 뭔가 의혹이 해소됐다기보다는 검찰총장의 그동안 쌓였던 예. 이 입장, 의견을 아주 강력하게 청취한 자리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주민 의원도 네. 그런 것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다 보면서 묻는다면 뭔가 캐묻겠지만 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별로 많지 없다. 않으니까 네. 어려웠다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다뤄졌기 때문에 하나하나 네. 짚어봐야 되겠는데 먼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이거에 네. 대해서 윤 총장이 강하게 반박한 그 대목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거는 위법이라고 검찰청표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뭐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네. 하고 또 그다음에 수사와 관련돼서 장관이 총장을 이렇게 내친다면 이거는 위법하다. 네. 아마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예.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어디에 놓여 있냐 하면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 검찰에 고질적으로 풀지 못하던 이 나쁜 관행 또는 이제 악습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 헤쳐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로 세우자라는 게 하나의 이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격돌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개혁 경쟁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야기에는 지금 어찌 보면 법무부 장관도 나에게는 상관 아니다. 나도 그의 부하가 아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직도상 모든 예. 정부는 엄격한 조직이 체계가 갖추어져 있죠. 여긴 적어도 상급자, 하급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부하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전근대적, 재래식 네.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급자인 장관을 존중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물론 하급자도 존중해야 되는 시대죠. 요즘엔 의견을 맞춰가야 하는데 사실은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격돌하는 양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예.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이 오늘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한 것이 이 추미애 장관 들어와서 이 수사 지휘권 발동이 법무부 장관이 2번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첫 번째는 고심 끝에 형성권 이야기를 하면서 수용을 했어요. 예. 두 번째도 30분 만에 수용을 했어요. 가족 관련 이제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일단은 수용을 해서 봉합된 상태로 흘러가는데 국정감사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검사와 다수의 법률가들이 예. 결국은 지금 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총장을 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자, 부당하고 위법하다. 근데 지금 위법한 지시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개념상에. 예. 일단은 받아들였지만 속내는 나는 이거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게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법리적 다툼이 법조계에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오늘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논란이 커지기 전에 분명하게 못을 박으려고 했는지 SNS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예. 법무부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법상.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지휘 감독을 법무부 장관이 하고
검찰총장이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이 그래도 추미애 장관도 굉장히 직설화법을 쓰는 이 장관인데 예. 지금 애둘렀어요. 음. 부하, 상관, 상급자, 말은 하급자 빼고. 이런 표현을 뺐고 법적으로는 저러하다라는 걸 이제 표현함으로써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말한 것에 대한 본인의 답을 한 셈입니다. 네. 아무튼 뭐 무슨 얘기를 하고들 싶어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예. 네. 검찰총장은 뭐 내가 왜 당신 부하냐 이렇게 대든 건 아니고 네. 수사에만큼은 검찰의 수사적인 어떤 정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네. 뭐 법적으로 좀 보장된 것들이 있는데 검찰총장을 확 빼버리면 그거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야당 의원들이 꼭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했죠. 뭐냐면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인데 예. 정치인이 수사에까지 개입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지켜지겠습니까? 하는 이제 반격을 한 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앞으로 파장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얘기하신 게 맞는 문제인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협의를 할 사항이냐 네, 아니면 지금 개혁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되는 거냐 맞습니다.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라임 사태 관련해서 김봉현 전 회장의 이제 입장문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당 정치인 수사는 뭐 덮어버린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제 여당 공격에 대해서 윤 총장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라는 표현은 총장의 어떤 그 입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습니까? 뭐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19 감싸기라는 그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철저히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막 이런 얘기까지 했으며 네. 자, 김봉현 전 회장은 여당 야당 다 얘기했는데 야당에 대해서는 진전된 게 없었다고 했는데 네. 윤석열 총장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철저히 해라.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또 혼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철저히 해놔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윤 총장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뭐 진위가 서로 배치되고 대립되는 대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몰랐던 것이죠. 아, 그렇죠. 예, 김봉현 전 회장의 토로로 자,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 원대 로비를 했고 그걸 내가 이미 검찰에 진술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여당 정치인들은 수사를 급속하게 하고 그리고 야당은 안 하는 것 같더라.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이 김 전 회장이 알 리는 없습니다. 네.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하는 문제고 예. 피의자에게 지금 피고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줄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언론의 여당 정치인은 터져 나왔고 야당 정치인은 블라인드 됐단 말이에요. 예. 요게 형평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좋다. 그럼 남부지검장 박순철 지검장 오늘 뭐 갑작스러운 전격 사의했지만 예. 사흘 전에 나와서 한 얘기도 수사하고 있었고 보고도 하고 있었다. 오늘 윤 총장도 무슨 얘기냐 수사하고 있었다. 문제는 아까 박주민 의원 등 절차 문제를 지목을 해요. 예. 왜냐하면은 여당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보고 절차를 다 밟고 빠른 시간 내에 소환 조사도 하고 진행이 되고 심지어 언론에 이게 터져 나오고 그런데 야당 정치인은 김봉현 전 회장이 이 옥중 입장문으로 토로하기 전까지는 예. 외부엔 아무도 몰랐는데 수사팀과 총장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반부패 부장, 대검의 반부패 부장에게 왜 거쳐서 보고되지 않고 직보됐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윤 총장이 여기서 좀 혼동스러운 네. 얘기를 합니다. 그 대목도 준비가 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사무 네. 규칙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제가 듣기로는 이 절차에 따르면 부패 사건의 경우에는 반부패 부장, 대검의 반부패 부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예. 검사장이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진술만 딱 나왔다거나 또는 전문 진술인데 누가 누구한테 로비를 했다 그런 게 나올 때는 그때는 당사자 본인도 자기가 수사 대상인지 모르고 전혀 지금 알려져 있지 자, 않은 상태인데 알겠습니다. 그때는 자, 검사장들이 저한테 총장님. 직보를 하면 제가 총장님, 그래, 수사도 해봐라 총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 거죠.
그런 분명히 첩보까지 지금 이렇게 가는 말씀하신 건 거에 아닙니다. 따르면 그래도 그 자, 이거를 김공현 씨 관련된 저것도요. 최초로 저는 수원지검장이 퇴근길에 와서 봉투에다가 딱 주면은 제가 보고 이거는 남부에서 할 거니까 남부로 넘겨줘라. 그렇게 하고 봉투채로 그냥 돌려주는 거지. 검사장이 총장한테 직보하는 거를 총장이 참모 조직하고 쉐어하지 않습니다. 네, 이 마스크를 쓴 채로 이제 공방이 오고 가니까 네. 정확하게는 뭐 파카이가 잘 안 들리는 부분이 네네. 있었습니다만은 봉투에 넣어서 네. 그냥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아직은 그냥 첩보 단계인 것 같습니다라고 드리고 예, 예. 읽어본 다음에 그걸 잘해라 그러는 거지 네네. 그걸 밑에 다시 돌려주면서 네. 같이 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아니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막 이제 황망하게 설명을 하는데 잘 들어보시면 야당 정치인의 로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졌는가? 수사가 이루어졌다. 근데 다만 공개하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다. 네. 지금 이야기는 첩보는 직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첩보 내용을 보고 아 이건 어느 지검이 수사하면 좋겠다. 어느 수사팀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능력 있는 또 이 수사팀을 추천하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 오늘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첩보의 경우와 지금 야당 정치는 수사가 진행됐다. 풍부하게 많은 자료를 이미 얻어냈다. 실체를 곧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발표만 안 했을 뿐이다. 근데 문제는 이 진행되던 수사를 총장과 수사팀 말고는 대검에서 참모들도 몰랐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총장이 보고받은 모든 직보 내용을 다 참모와 공유하진 않는다. 예. 그럴 수는 있어요. 첩보 단계에서는. 첩보 단계. 근데 지금은 수사 단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첩보 단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직보 받았던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윤 총장의 이야기가 오늘 혼동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래서 수사 중인 사안을 보고할 때는 지금 이게 여당 정치는 공개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 정치는 선택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박범계 의원도 이 수사를 선택적으로 하는 거냐라고 오전에 질문했을 때 그렇죠. 의원님의 질문이 오히려 선택적인 거 아니냐라는 또 반격을 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레토릭, 수사적인 말싸움일 수는 있으나 예. 내용의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총장이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얘기를 오늘 누누이 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 여당 의원은 조금 볼멘 소리로 여당 야당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사건들이 무혐의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시절의 사건을 이제 박주민 의원이 물어보니까 예. 그것은 부장 정결이라 지검장이 나는 보고받지 않았었다. 그럼 그렇게 절차를 잘 지키시는데 야당 로비에 대해서는 왜 이 절차가 달랐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오가게 된 거거든요. 참 이건 참 CCTV가 있어서 계속 찍었으면 다시 찾아보면 모를까. 지검장이 와서 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데 그 뉘앙스가 네.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건지 나왔는데 이게 아직은 첩보 수준이어서 네. 저희가 또 한참 한 다음에 네. 뭐 보고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그래서 그 수사 대상이 건건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오늘 중요하게 부각이 됐는데 윤 총장의 이야기를 오늘 종합해 본즉 사실은 그것은 총장이라는 이 조직 최상위층 수장의 의사결정 방식이 아니겠는가. 그게 명문화된 체계는 아닌 것 같다. 예. 이런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규칙들이 있으면 다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대외 비달하는 예, 거죠. 대비란 네. 나중에 따로 잠깐 보여드릴 맞습니다. 수 있겠다. 뭐 연락만 검토해보겠다. 시켜줄 수 있다는 뭐 거죠. 이런 뜻이죠. 예.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잠깐 이제 봤습니다만은 박주민 의원이 한마디 하고 물으려고 그러는데 검찰총장이 그냥 쫙 쏟아내서 맞아요. 여당 의원들은 태도가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또 네.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 태도보다는 훨씬 낫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증인의 답변 태도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물으면은 10개를 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7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또 아까 박범계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말씀 중에 위증 경고가 나오면 금방 말을 바꿔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박범계 의원님이 문상한 사실 물으니까 없다고 했어요. 박범계 의원님이 위증의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 말을 바꿨어요.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잠깐요. 위원장님 저런 태도를 아니 지금 증인이 지금 발언할 순서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은 야당 의원님들도 발언 안 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이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야당 의원이 지적하면 소설 쓰시네? 그 다음에 27번 윽박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웃기까지 해요. 자, 여기에 비해서 윤석열 총장은 박범계 의원님께서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더라고요. 조금 답변이 긴 거 외에 추미애 장관보다는 한 수십 배 정도 예의가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윤석열 총장은 좀 벌컥하면서 이렇게 네네. 대꾸하는 스타일이고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시니컬하게 내밀어치는 이제 그렇죠. 스타일이라서 그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오늘 윤 총장의 태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열정 화법과 냉정 화법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예.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좀 열정적으로 토론하다 보니까 오늘 국정감사장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예. 오히려 이 총장의 업무 청문회랄까요? 어허, 이런 예. 분위기는 자유로운 토론은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감장에서는 항상 피감기관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잔뜩 위축돼 있고 뭐 조아리고 가는 예, 거죠. 예. 예. 어쩌다 한번 이제 벌컥하는 경우가 있으면 특이한 기관장으로 찍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윤 총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심하고 왔고 작심 발언 정말 이 성역 없는 얘기를 다 쏟아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주로 여당 의원들과는 각을 세우고 언쟁을 했고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유도 신문을 하면서 예. 야당이 듣고 싶은 얘기를 거의 많이 다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영 논리에 따라서 총장의 답변이 너무 확연하게 갈렸다. 이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검찰은 중립성을 우리가 중시했는데 오늘 모습 속에서도 중립적인가? 물론 이제 여야 의원의 태도도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나온 장면들은 국민이 보면 좀 많이 실소를 터뜨리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런 태도 논란은 뭐 이 초등학교 학급회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구연동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이었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문제는 윤석열 총장의 오늘 화법이 흔히 우리가 국감장에서 보는 관료들의 화법은 아니었다. 그 독특성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민감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네. 지난번 법무부 장관 박법무 장관을 만났을 때 네. 낙마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제 질문 공세가 펼쳐졌는데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고 지명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날 수십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장관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걸 모르셨습니까? 저희가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총장 임명 전후에 그 검찰 인사도 같이 여러 차례 만나 논의도 하고 박 장관님하고 그래서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긴 네, 합니다. 네. 예, 정치적으로 검찰이 독립해야 된다고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검찰총장이 직접 장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정치에 개입하는 셈인데 그렇죠. 그랬느냐라고 했는데 묘하게 답변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똑부러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예.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 자, 이게 그냥 내가 밀어붙이고 반대한 게 아니지만 고심은 깊었다. 근데 왜 고심이 깊었겠습니까? 사실은 본인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반대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으로. 예. 그럼 수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느냐?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 후에 나중에 이 수사를 해야 하느냐? 뭐 이런 고심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또 선택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윤 총장은 그건 죄로 봤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여러 가지 이제 의혹에 대해서 이게 첩보 단계인 거죠. 첩보를 받고 고심은 했으나 사실은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결정된 과정을 우리가 사후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윤 총장은 사실상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 반대가 인간적인 호불호가 아니라 범죄적 이 혐의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긴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박상기 장관과의 만남 얘기를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박상기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 조국 전 장관을 너무 반대하지 마라. 그거 꼭 수사해야 되겠느냐. 선처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사퇴한다면 고려해 보겠다. 수사를 안 하는 것을 오히려 선처하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윤 총장은 반대를 한 것이다. 근데 다만 그것을 오늘 자리에서는 직설화법으로 보다는 거침없이 하는 얘기보다는 우회적인 고심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비리 의혹에 대한 얘기도 이제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불을 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중앙일보 사주와의 만남에 대해서 이제 캐물었는데 그 얘기는 잘 안 하면서 삼성은 아무튼 철저히 공정하게 수사하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언론 사주들, 조선일보 사주도 만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언론 사주들 만나는 것이 관행입니까? 과거에는 많이 만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제가 이분들 만나도 만나냐고 여쭙는 부적절하게 겁니다. 처신한 적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 잘 아는 어린이를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 수사 철저하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건 오후에 계속 제가 이해가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 둘이 사법연수원 아마 23기 동기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지난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같은 편으로 어찌 보면 SNS에 이제 박범계 의원의 글들을 보면 성렬이 형 이렇게 이제 가까운 호칭으로 부르면서 믿고 힘들어도 견디자, 함께 이 적폐를 청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와 다르게 지금 입장이 이제 여당 의원과 검찰총장으로 갈렸는데 이 격돌하는 상황이죠. 선택적 정의, 선택적 의심. 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의원이 한 번 고성으로 싸운 이후에 다시 질의가 돌아왔을 때는 자,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윤 총장을 잘 압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사실은 오랫동안 잘 아는 사람끼리 저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참 이제 비애감이 느껴지는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이 대화는요. 문답이라기 보기에는 아까 보셨지만 각각 자기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 평행선을 긋는 느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대목과 관련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뭐 법무부가 승인했니 많이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해요. 사실 전결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검찰총장이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특정인을 모아서 사기꾼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사기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장님이 이제 사기꾼 범죄만큼도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관 정인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대답을 하려고 하면 또 막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아니, 사기꾼들 세치허에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막 발동해서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배제시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막판 거짓말 논란이 터지며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부 자신의 목소리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기억의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전화통화한 내용과 기억하고 내용이 7년이나 지났는데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후보자 감싸기, 윤석열 짝사랑이 정말 눈물이 겨워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가장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정도면은 법무부 장관이 불신하고 있으니 나가란 얘기 아니냐, 이걸 받아들이겠냐 이거였는데 본인은 난 대통령한테 임명받은 사람으로서 임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딱 못을 박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수사지휘권을 두 번이나 발동했던 것. 최초의 사례 천정배 장관 2005년도 이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지휘를 받아들이고 옷을 벗죠. 이거는 부당하다. 검찰에 대한 모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항명을 한 건데 이
사표를 던지면서 지금 윤 총장은 오늘 사실은 주어진 시간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자의적인 사퇴는 없다는 것을 오늘 그냥 쐐기를 박은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결국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임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임명권자, 인사권자,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내 거취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 나는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자의적 사퇴는 없고 나 자신은 임기를 지키겠다. 그럼 마지막 변수 하나는 임명권자가 과연 해임할 것이냐 이런 가능성을 빼고는 사실은 이 퇴로를 차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밤에 또 다시 시작되는 국정감사 내용을 한번 끝까지 들어봐야 지켜봐야죠. 되겠습니다. 예. 네. 예, 최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